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 내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피땀 어린 노력으로 손에 넣은 보물. 그 차를 부모님께서 오빠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내 가슴 속에 있던 모든 신뢰가 폭발했다. 오빠의 미소가, 부모님의 변명 어린 눈빛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가족, 이 피, 이 모든 게 나를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대 중반,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직을 맡은 나는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다. 부모님의 편애가 오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오빠는 집안의 장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운명의 황태자였다. 나는 그냥 그림자. 의대에 들어가려 애쓰다 포기하고 IT로 전환한 실패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고 결국 그 보람으로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을 샀다. 2021년 모델, 세계에 단 3대뿐인 그 차 가격은 3억이 넘었지만 내게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부모님 집에 주차해두고 가끔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며 그 안에서만 나는 진짜 나였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네, 엄마라고 대답했다. 오후에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 도착한 건 8시가 넘어 있었다. 부모님의 아파트, 압구정동의 고급 빌라.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실에 오빠와 형수가 앉아 있고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왔어. 앉아. 아버지의 말투가 건조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와인 한 병과 잔들이 놓여 있었다. 축하 분위기.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민준아, 내가 샀다는 그 차 롤스로이스 말이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 심장이 살짝 뛰었다. 왜 갑자기? 그 차가 오빠한테 필요해. 회사 사업이 커지면서 클라이언트 미팅에 써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해할 거지? 어차피 내 차잖아. 우리 가족 거나 마찬가지고 이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차를 샀을 때 부모님께 자랑하듯 보여드렸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하시고 끝. 오빠는? 와, 민준이도 이제 부자구나 하며 웃었다. 그 미소가 이제야 보였다. 위선이었다. 엄마, 그 차는 제 거예요. 그냥 가족 거라고요?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반항했다. 오빠가 끼어들었다. 얘야, 민준아. 형 회사에 투자도 해줬잖아.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지? 나중에 갚을게 유투자. 그건 내가 아버지 회사에 넣은 돈, 1억. 그 돈도 내 절반 인생이었다. 그런데 갚을게. 오빠의 회사는 이미 적자였다. 나는 알았다. 이건 강탈이었다. 부모님의 눈빛이 변했다.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오빠가 장남이잖아.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이기적.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위해 포기한 게 몇 번인데. 회상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고등학교 때 오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내 유학 꿈이 물거품. 군대 제대 후 아버지 회사 들어가라는 압박에 IT 꿈 접음. 결혼. 오빠 형수가 민준이는 아직 어린애라고 비웃으며 내 여자친구를 쫓아냈다. 모든 게 오빠를 위한 희생. 나는 왜? 가족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런데 이제 내 유일한 자랑을 빼앗으려 해.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나는 일어섰다. 아버지가 버럭 지르셨다. 이 새끼가. 내가 뭔데 감히. 그 차는 이미 오빠 거야? 서류도 다 준비됐어. 서류. 이미. 내 머리가 핑 돌았다. 그들은 나를 등에 업고 내 차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다. DMV 서류, 소유권 이전. 내 서명 없이 어떻게? 나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차 키를 쥐고 엔진을 걸었다.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에 로우가 울리며 거리를 가르며 달렸다. 눈물이 흘렀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한강 다리에서 멈췄다. 아래로 검은 물결이 출렁였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된 계획. 가족을 무너뜨릴 계획. 다음 날 나는 병가를 냈다. 회사에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상관없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만났다. 차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려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쉬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 화목하게, 화목. 그 단어가 웃겼다. 아니요. 끝장내고 싶어요. 오빠의 회사 재물을 조사했다. 내가 투자한 돈, 실제로는 오빠의 사치에 쓰였다. 골프장 멤버십, 해외 출장 견인과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부모님의 은퇴 자금도 오빠가 관리 중이었다. 그 돈, 내 월급 일부가 들어간 거였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오빠의 회사 파티. 압구정의 고급 호텔.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검은 슈트 차림으로 로비에 서서 기다렸다. 오빠가 나타났다. 내 차를 타고.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이 주차장에 서 있었다. 반짝이는 보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민준아. 너 왜 여기? 오빠의 놀란 얼굴. 나는 웃었다. 축하하네. 형네 차 타고 기분 좋지. 그는 당황했다. 얘야, 그건 부모님 결정이야. 너도 알잖아. 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된 대화. 오빠, 그 투자금 어디 썼어? 나랑 같이 쓰자고. 오빠의 목소리였다. 그의 연인과의 통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새끼가. 감히.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이제 내 차례야. 경찰 올 거야. 사기, 횡령, 호텔 보안이 달려왔다. 소란이 일었다. 부모님도 도착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민준아,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엄마,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내 인생을 오빠 발밑에 깔아주라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오빠는 끌려갔다. 그날 뉴스가 됐다. 재벌 2세 횡령 스캔들. 오빠의 회사주가 폭락. 부모님의 은퇴 자금 증발. 나는 차를 되찾았다. 하지만 타지 않았다. 팔았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로 내려갔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IT는 그만뒀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린다. 가족. 연락 끊었다. 가끔 어머니의 메시지가 온다. 민준아,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는다. 복수는 이겼다. 그런데 왜 가슴이 여전히 아픈 걸까? 어쩌면 진짜 잃은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 제주도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카페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간판 아래 나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40대 초반이 된 지금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실버가 섞여 있었다. 그 스캔들 이후 5년. 오빠는 감옥에 갔다가 나왔지만 회사는 파산했다.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알았다. 모든 소식을.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복수가 끝난 후 남은 건 공허였다.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쌓인 원망이 한 번에 터진 후 빈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여자였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주인장, 무슨 사연 있어 보이세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연은 많아요.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나는 왜 그 차를 그렇게 아꼈을까? 돈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내 자유, 내 승리였어. 그런데 가족이 빼앗으려 할 때 나는 왜 울었을까? 눈물이 고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오빠의 후회 어린 편지, 어머니의 눈물. 그게 나를 괴롭혔다. 어느 비 오는 날 문이 열렸다. 오빠였다.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민준아. 형이야. 나는 동결됐다. 여기서 뭐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부모님도, 나도. 내 인생을 망쳤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탈았다. 늦었어. 형의 내가 내 차를 타던 그날 이미 끝났어. 그는 울었다. 제발 용서해. 가족으로 다시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가족. 너희가 가족이었나? 내가 희생한 모든 게 그냥 내 발밑 먼지였잖아.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나를 흔들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추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한강에서 놀던 날 아버지의 칭찬을 독차지하던 오빠를 보며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하지만 그 질투 아래 사랑도 있었다. 왜 잊었을까? 다음 날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부모님의 원룸.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쇠약해진 모습. 민준아, 요 그녀가 안겼다. 나는 밀치지 않았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나만?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가 장남이라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강하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강아.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약했다. 그래서 참았던 거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왔냐?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앉았다. 아버지, 그 차 왜 오빠한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독립적이라. 오빠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투였어. 미안하다, 질투. 부모님의 그 고백이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울었다. 3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놨다. 내 상처, 그들의 후회. 오빠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나도 왔어.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는 모였다. 작은 원룸에서 4사람이 둘러앉아. 형, 나도 미안해. 복수로 너희를 아프게 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맞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우리는 용서했다. 완벽하진 않았다. 상처는 남아. 하지만 가족은 다시 시작했다. 나는 카페를 유지하며 주말에 서울로 올라온다. 롤스로이스는 오빠가 다시 샀다. 이번엔 그의 노력으로. 민준아, 같이 타자. 나는 웃었다. 자유는 차가 아니었다. 용서였다.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그 배신의 순간이 떠올라. 용서는 쉽지 않아. 당신은 잊을 수 있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제주 바다처럼 파도치듯 밀려왔다. 압구정 초등학교 3학년, 오빠는 5학년. 학교 운동회 날 나는 100m 달리기에서 1등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 봐봐, 1등.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잘했네 라고 했다. 오빠는 그날 축구부에서 패배했지만 아버지는 오빠는 다음에 잘할 거야 하며 등을 토닥였다. 그 차이가 내 안에 작은 가시를 박았다. 왜 오빠만. 어머니는 민준이는 강하니까 오빠처럼 약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강하다.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중학교 때 더 심해졌다. 오빠의 대학 입시.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다. 오빠 등록금 때문에 내 학원비 줄일게. 어머니의 말. 나는 포기했다. 유학 꿈. 먼 나라 이야기. 대신 공부에 매달렸다. 의대. 아버지의 꿈무하지만 나는 IT에 끌렸다. 민준아, 의사나 되라. 집안에 필요해. 아버지의 압박. 나는 따랐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점수로 서울대 의대 떨어지고 지방대 간신히. 봤냐. 오빠처럼 안 하면 이렇게 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IT로 전과.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어머니의 냉정한 말. 후회. 매일 후회했다. 야근, 스트레스, 고독. 하지만 그 끝에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이 있었다. 내 승리. 회사 생활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오빠의 회사와 제휴 프로젝트. 민준아, 내 팀이 지원해. 아버지의 부탁. 나는 밤새워 코딩했다. 성공. 오빠가 크레딧을 가로챘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우리 팀의 성과라고. 나는 배후. 고맙다. 동생. 오빠의 가벼운 말. 그때마다 원망이 쌓였다. 결혼. 여자친구 지은이
오빠 형수에게 민준이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라고 들었다. 지은이는 떠났다. 미안, 민준아. 내 가족이 요 가족. 또 그 단어. 나는 혼자 남았다. 차 안에서만 울었다. 그 배신의 날 모든 게 폭발했다. 차를 되찾은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 탐정, 오빠의 비리, 연인과의 사치, 회사 자금 유용. 증거는 산더미. 고소장 제출하세요. 변호사의 말 나는 망설였다. 정말 할까? 하지만 그 미소,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래, 해. 용서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른다. 오빠와의 대화, 부모님의 눈물. 그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 나는 모른다. 제주 카페에서 손님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내 삶은 이제 평화롭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당신이라면 가족을 다시 안을 수 있나? 아니면 영원히 떠날 건가?